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내분비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너무 작은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목소리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분비계는요, 초록색이 정상이고, 여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건 아시죠? 오른쪽 과한 거, 왼쪽이 부족한 건데, 3개 이상 벗어난 것을 호르몬이 내분비계가 좀 이상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분은 어떤가요? 3개 이상 벗어났네요. 네, 그럼 호르몬 밸런스가 좀 깨져 있으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특히 갑상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낮으면 갑상선 기능이 여기서 왼쪽으로 치우치면 저하된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 몸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차로 말하면 엑셀러레이터를 그러니까 기능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의 에너지를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족 시에는 에너지가 떨어질 것이고 기운도 다 부족해지니까 먹은 것이 또 살로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은 것에 비해서 억울하게 살이 찐다는 표현이 좀 이런 분들한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표현을 써주시면 이분이 굉장히 공감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또 마음이 열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보시면은요, 좀 부어 있으시고 되게 피로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좀 댁에 가시면 퇴근하자마자 뭐 침대와 소파와 일체가 돼서 이렇게 누우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약을 복용해서 갑상선 분비 지수가 정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약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몸이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약을 복용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 몸이 호르몬 밸런스가 정상이 돼서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을 한번 디톡스를 잘 해주시고 호르몬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플러스 제품을 같이 드시는 그런 부분을 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했는데도 이게 수치가 정상이 아니고 계속 낮게 나온다면 약을 드셔도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네요. 약발을 잘 안 듣고 계시니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OSP나 플러스를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진지수는 낮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본인의 얘기를 좀 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샘 분비 지수가 또 낮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약한 체질이시거나 화병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걸리시는 특이한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또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화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가슴쯤 지수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겠구나 하고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식샘 분비 지수는 낮으시면 몸의 원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 아까 그 내분비계는요,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호르몬 밸런스 어떻게 정상화하나요? 일단 내 몸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리셋과 클린을 통해서 내 몸의 어떤 모든 기능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OSP나 플러스 제품을 통해서 호르몬의 정부체 물질을 많이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호르몬 밸런스를 좋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은 외부에서 주입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이렇게 유사 호르몬을 화학적인 거를 주입을 하면 내 몸에서 그거를 합성하는 거를 그만큼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호르몬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메나테크의 호르몬 밸런스를 개선하는 제품들은요. 호르몬을
직접 주입하는 것이거나 호르몬의 어떤 유사한 성분을 그냥 줘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전구체가 되는 성분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그 전구체를 합성을 하게 해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게 만들고 호르몬이 과하게 이제 충분할 때에는 그것들이 안 쓰이면 되는 거니까 전혀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요. 면역 기능은 초록색을 벗어난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차트에서는 뭐 빨강이나 노랑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주의하셔야겠어요. 빨강은 좀 심각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면역 기능만큼은 파란색에서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네. 이근영 사장님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목소리를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네, 목소리가 제가 좀 작은 편이라 최대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 기능만큼은 초록색인 것이 중요하고 초록색에서 한 칸이라도 벗어나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기서 그 림프절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림프절 지수는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일 경우에 오른쪽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양성의 혹이면 보통은 괜찮아요. 그죠? 양성 혹이면 뭐 많이 나쁘지 않으면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하고 떼내면 그만인데 악성의 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암이죠. 그래서 림프절 지수가 높다는 거는 암에 걸리기 쉽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유전 성향을 갖고 계신 건 를 먹이로 증식하거든요. 그래서 림프절 지수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탄수화물을 줄이고 엠브로토스하고 만나포를 많이 드셔가지고 암세포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암세포가 왜 생기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메나테크 제품을 좀 드셔보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체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암세포가 돌연변이 세포잖아요. 근데 돌연변이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의 선모라고 하는 그 털이 부족해져가지고 민둥산이 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근데 그 털을 만들어주는 공급원이 물질이 바로 엠브로토스랑 만나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드셔주셔야지 이런 분들은 암의 위험성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편도 면역 지수라고 하면 편도가 뭔지는 아시죠? 목감기 걸렸을 때 붓는 곳, 거기가 편도인데요. 이런 분들은 호흡기계가 좀 안 좋으시고 편도가 자주 부으실 수가 있겠고 골수 지수는 낮으면 백혈병의 위험성이 있으시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백혈병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어떻게 주의할 수 있겠어요? 면역력을 올려주고 자기 몸의 어떤 모든 기능들을 정상화해주는 데는 리셋과 클린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우리 최근에 어, 면역 계통의 그 제품들 중에 1위 기업 1위 제품이 엠브로투스 만나폴이라고 아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만큼 탁월한 면역에 탁월한 엠브로토스 마노폴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장 지수. 비장 지수는 낮으면 혈액이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장이 뭐 하는 장기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비장은 적혈구를 재생하는 장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비장 지수가 낮다는 의미는 그럼 적혈구 재생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적혈구가 뭘 하는 거냐? 산소를 운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재생이 잘 일어나서 적혈구가 제대로 산소 운반을 못한다고 하면 인체 화학 반응이 좀 떨어질 것이고 기운이 없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혈관 청소가
시급하다. 그래서 클리닉 권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당뇨 환자분들 얘기 나눠보시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뭐예요? 당화혈색소라고 하잖아요. 당화혈색소. 당이 달라붙어 있는 혈색소다. 그래서 적혈구에 탄수화물이 자꾸 달라붙으면 적혈구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혈색소에 탄수화물이 달라붙지 못해야 되는 건데 자꾸 탄수화물 드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탄수화물 줄이시고 혈관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슴쌤 지수요. 가슴쌤 지수는 아까 화병,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몸을 개선을 하면 스트레스의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리셋과 클린 꼭 이용해 보시고 면역 글로불린 지수는 낮으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이렇게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호흡기 위장과 점막 면역도 낮으면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면역을 높이는 건 당연히 엠볼투스 만나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과 클린을 통해 내 몸의 어떤 기능을 정상화하고 면역을 끌어높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흡기 면역이나 위장관 면역, 점막 면역에 탁월한 것은 메나시 제품도 굉장히 탁월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독소요. 인체 독소랑 중금속은요. 이거는 이 차트를 얘기하실 때는 어, 거의 현대인들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을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농약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어, 제가 뭐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 파트너분 중에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완벽한 유기농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기농 그 농장이 있는 곳 옆에 유기농이 아닌 농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농약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결국은 비 오고 뭐하고 하면 다 쓸려서 농약 성분들이 옆에 있는 유기농 농장으로 올 거고요. 그러면은 유기농 농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납이나 수은, 뭐 카드뮴 이런 것들 우리가 일부러 먹지는 않겠지만 생선 같은 거 안 드시는 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매연을 안 마실래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음식만으로 몸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까다롭게 내 몸 관리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전 유기농만 먹고요. 식단 조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럼 그때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메나테크 제품은 뭐 여기 자유롭냐라고 했을 때는 메나테크 제품은 추출 방식으로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이나 나쁜 성분들은 배제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산지나 원재료에 대한 그런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서 예를 들면 만나폴 같은 경우 그 똑같은 알로에 제품이지만 알로에가 굉장히 흡착하는 성분 이렇게 그런 성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처럼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나는 그런 알로에 제품을 알로에가 좋다고 그냥 드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는 그런 원리를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만 골라서 코스타리카의 화산지대가 가장 청정하고 이렇게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기후와 어떤 환경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원재료를 추출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어떤 재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티븐 유천트 박사님이 내한하셨을 때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좀 진상 고객이었기도 하고
이 강의를 들어도 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물음표라든지 반문할 거리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은 막 찾아보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메나테크 제품도 코스타리카 화산지대가 더 이상 그 알로에가 뭐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 구입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가 오염되면 어떻게 할 거였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부정적인 생각 되게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원재료에 대해서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저도 있었던 사람인데 메나테크에서는 이 원재료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토양이나 기후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안 나올 것까지 대비를 해서 그 차선책들의 그런 조건에 맞는 그 재배할 수 있는 곳까지 찾아서 이렇게 발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부분에 신뢰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그, 그 또 다른 얘기를 또 일례를 말씀드리면 뭔가 메나폴이나 엠브로토스가 굉장히 메나테크에서는 주력 상품이고 중요한 상품이잖아요. 근데 원재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대체품을 쓰지 않고 아예 품절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원산지나 그 원재료 관련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기본 체질에 대해서 여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해 물질이랑 접촉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좀 그래도 지방에 사시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사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되게 높게 나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세포의 성모가 부족해서 유해한 물질들이 배출이 잘 안 된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클린이 필요하고 엠브로토스 만나포를 통해서 독소나 나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걸 강조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체질. 기본 체질에서는 반응력은 운동신경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고, 뇌력은 생각하는 능력,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보다는요, pH를 좀 저는 보고 있는데요.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은 산성이 좋은가요? 알칼리성이 좋은가요? 네, 중성이 좋겠죠, 중성. 네, 중성이 좋은데, 산성 체질은 보통 어떤 체질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산성은 보통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육류 섭취가 많으신 분들의 산성 체질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 암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도 하죠. 클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성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린을 하고 아직까지도 산성이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유지식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팔로우업 체크로 양자 측정을 해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pH가 산성인지 그리고 위장의 효소 분비 계수가 낮아져 있는지를 보시고 이분이 유지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가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지식을 좀 제대로 안 하고 계시네요 라고 다그치시기보다는 유지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분이 쉐이크 식사를 잘 하고 계신지 쉐이크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 333 클린 중에 나머지 3개월을 쉐이크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조금 떨어지게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 우리 몸의 체성분이 바뀌려면은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영양소가 한번 싹 이제 체성분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바꿔주셔야 되는데 음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바꾼다는 의미는 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크 한 끼는 정말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유지식을 한 3개월 할 때까지는 이왕이면 돈을 클린이라는 비용이 작은 비용을 아닌 비용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유지식 3개월이나 뭐 길게는 한 6개월까지는 입에 막 땡기는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막 튀김 뭐 이렇게 맛있는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드시지 마시고 좀 몸에 건강한 건강식품 위주로 좀 드시다 보면 여기가 바로 잡히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 몸이 좋은 그 상태에서 항상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쩌다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클린 뭐 3주 아니면 뭐 1주 하시자마자 딱 지나면 와 막 이제부터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 찾으시다 보면 들인 돈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맥박과 뇌혈관. 맥박과 뇌혈관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소위 4대 질환이라고 하죠. CI 보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4대 질환이 잘 걸릴 것 같으니까 암, 뇌경색, 뭐 심근경색, 치매 이런 것들이 걸릴까 봐서 우리가 CI 케어 보험 뭐 이런 거 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나이 들면 거의 다 온다고 생각하시 그 중에 하나는 오지 않을까 하고 드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 아까 림프절 지수라고 면역 그 차트에서 거기에서 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 그 나머지 3가지 질환들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면 내 혈관에 문제가 와서 막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심장 주변의 혈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뇌 쪽 관련돼서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뇌 기능이 좀 떨어질 거고요. 그럼 치매 위험성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린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뭐 6개월까지 유지식을 잘 해주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립선. 전립선의 칼슘화도는 높으면 전립선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맨즈 프라임이라고 남성들에게 탁월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맨즈 프라임도 드시면 좋겠지만 오메가3 메가요법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전립선에 문제들이 잘 오냐?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뭐 부인과라든지 신장 쪽, 관절 쪽, 그리고 눈 이런 쪽의 염증은 모세혈관에 어떤 막히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립선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관절이나 눈 쪽에 혈관은 굉장히 가늘어요. 근데 그 혈관들이 조금만 혈액이 지저분하거나 혈관이 더 좁아지면은 금방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힌 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좋은 건 혈행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혈행이 좋은데 그리고 염증을 잡는데 탁월한 것이 바로 오메가3 메가요법입니다. 오메가3 메가요법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에 3000mg 이상을 드시는 게 필요한데 메나테크 제품으로 치면은요 1일 6알 이상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알씩 2번을 나눠서 드시든 2알씩 3번을 나눠서 드시든 요걸 충분히 6알 이상 드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거를 뭐 알약 넘기기 힘들다고 해서 하루에 6번을 나눠 드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번에 들어가는 용량이 2알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1000ml. 예,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나는 그냥 일반적인 용량만 드시겠다 하시는 분은 뭐 오전에 1000ml 정도, 2알 정도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나눠서 드시는 거는 좀 이거보다 더 잘게 나눠 드시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을 뚫어야 되는 아니면 혈행을 좋게 하는 부분에 또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AO입니다. AO가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혈관 탄성이 뻣뻣하신 분들 있거든요. 혈관이 말랑말랑하지 못하고 뻣뻣하신 분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성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혈행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AO 성분도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뭐 같이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과요. 부인과는 여성 호르몬은 낮아져 있으면 여성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갱년기 증상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수 있는데 단지 그냥 뭐 성 관련된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고 대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분들의 갱년기에 뱃살이 많이 찌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배가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나오네.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좀 그런 대사가 바뀌면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40대부터 그 이후에 뱃살을 좀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필히 오마스까지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시면 뱃살이 더 잘 빠진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락틴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질염계수, 질염계수가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도 아이들도요, 면역력이 점막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염이 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유산균이 막 가지수가 질염 유산균 따로 있고 장유산균 따로 있고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질염에 관련된 질유산균이라고 해서 그걸 따로 팔잖아요. 그만큼 그런 그쪽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고 건강에 대한 인식도도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질염이 좋아지려고 하면 건강한 상태에서는 락토바실리라는 유산균이 질을 산성으로 유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질염 상태에서는 이 유산균이 약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기성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질염이 막 이제 되는 건데, GI 프로밸런스에서는 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플라티넘 여기까지 해서 질염 유산균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에도 굉장히 탁월한 유산균, 위장과 소장, 뭐 대장까지 그 각각에서 탁월한 유산균들이 들어있고, 장뿐만이 아니고 질에도 탁월한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따로따로 사서 드시기보다는 메나테크의 오리온 제품을 드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고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 사장님 통해서 질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 한 달에 유산균 4통 드시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체험이 있고 이렇게 다른 분들 체험을 통해서 보면 엠프리존이 있잖아요. 엠프리존이 바르는 엠브로토스죠. 바르는 엠브로토스를 이렇게 그 팬티 라이너 같은 데다가 짜가지고 입고 주무셔 보시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불편했던 그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만큼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골반 염증성 질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반 내 기관 중에 자궁을 제외한 어떤 다른 기관의 염증을 말하는 건데요. 네, 부속기염이든 뭐 자궁이든 뭐 질이든 여성 생식기 관련한 그런 염증에서는요,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잊지 말아 주시고,
난소 낭종 개수는요, 배란 장애와 호르몬 불균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에 요즘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젊은 여성분들도 이게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한테 난소 낭종 개수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보통 나오냐 하면은 배란장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리가 불순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임신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호르몬 불균형을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고 엠브로토스로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소 낭송 개수가 높아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은 뭐 미래나 뭐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호르몬을 밸런스를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몸을 정상화시켜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염증은 밀가루와 맥주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부인과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밀가루 맥주를 좀 끊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방 쪽 여성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 유선의 증식증 개수, 뭐 급성 유방염, 만성 유방염 등등 유방에 관련된 거를 보시면 유방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우리 몸에 온몸에 염증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게 보냐? 가슴은요, 운동할 수 있는 장기인가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림프순환이 잘 안 되면 여기에 독소가 많이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를 많이 쳐주는 게 건강에 도움된다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림프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림프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가슴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림프 순환을 잘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톡스, 디톡스. 그래서 리셋 클린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신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운동만 한다고 가슴에 있는 염증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리셋 클린의 필요성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방 섬유선종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보다 조금 정확도가 높은 편이래요. 양자에서 우리가 30 몇 가지 차트가 있는데 이걸 다 보진 않거든요. 제가 건너뛴 차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셔도 되는 차트들인데 여기에서 요거만큼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차트인데 이거는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이라 본인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더라도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이렇게 유방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잘하나요? 디톡스를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을 체크하고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이렇게 리셋과 클린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제품을 드시면서 어떻게 양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공유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치과의사라 임플란트 관련된 뼈대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같은 부위에 3번을 했는데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고 3번이나 무려 빠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본인 몸이 자가 면역 질환도 있으시고 골다공증처럼 좀 골 감소의 소견이 있으셔가지고 뼈가 잘 안 굳을 만한 소인을 다 갖고 계신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사실 저희 아들의 친구의 할머니여서 제가 아는 지인분인데 어, 이 임플란트가 3번 빠지니까 아무리 이분이 몸 상태가 안 좋으셔도 좀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한 통을 사드리면서 카탈리스트 한 통을 사드리면서 요거를 좀 드시면서 칼슘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몸 상태를 끌어올려 주셔야 이게 굳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통을 사드리고 그 위에 본인이 드시게 했어요. 네, 칼슘하고 뼈는 칼슘 뭐 비타민 K 뭐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단백질의 네트워크로 70%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백질 쉐이크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단백질 쉐이크는 다 안 드시고 오소린 2숟갈씩 하고요. 카탈리스트를 하루에 3알씩 3번을 이렇게 드시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3년 12월 26일에 칼슘 요실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1월 달 보시면은 한 단계 줄었고 또 2월 달 보면 또 한 단계 줄고 6월 달 되면은 초록색이 되면서 이때 보시면 칼슘이 바닥이었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빠져나가는 게 안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단계가 높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해놓은 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탁월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약국에 제가 이 메나테크를 몰랐을 때는 저희 엄마가 약사시기도 하지만 약국에 있는 제일 좋은 뭐 비타민제를 사서 드세요. 뭐 그리고 뭐 영양 식사를 하세요. 아니면 뭐 공부 많이 끌어드세요. 뭐 이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양에 대한 케어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안 빠지게 하는 그런 영양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카탈리스트랑 오소린 이런 제품들을 드시게 했을 때는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한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가 있으셔서 임플란트가 하고 빠지고 하고 흔들리고 하고 염증 생기고 이걸 무한 반복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었어요. 여기에 임플란트 옆으로 완전히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고름이 나고 오른쪽에도 임플란트가 너무 심하게 안 좋아지셔서 땡땡 부상 보면은 오른쪽에 아래 임플란트의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얼굴까지 땡땡 부어서 오셨고 이거는 심지어 작년에 다시 심어드렸는데도 당뇨도 있고 오른쪽으로만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또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심고 빠지고를 무한 반복하실 수는 없겠다. 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영양을 개선하시지 않으면 당뇨를 조절하시지 않으면 이 임플란트를 아무리 다시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영양에 대한 케어를 좀 하시면서 임플란트를 준비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카탈리스트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쉐이크 식사도 좀 하시고 이런 종합적인 플랜을 안내해 드렸지만 환자분들이 보통 지금 카탈리스트 하나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카탈리스트를 드시고 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니까 뭔가 잇몸이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이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고름이 많이 나고 덜렁덜렁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씹는 느낌이 달라지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 또 뭘 권했었죠? 내가 이렇게 권하신 거를 조금 그럼 더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때부터 엠브로토스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엠브로토스랑 카탈리스트를 드시면서 이제 여기서 또 2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엠브로토스 드시고 카탈리스트 드시고 나서 아무래도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피곤한 것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하시다면서 어, 이제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느낌이 좋아지시고 본인이 컨디션도 좋아지신 거는 그렇겠지만 임플란트가 굳을 정도로 개선이 되신 건 아니니 쉐이크 식사도 좀 더 해보시고 몸을 적극적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려고 구매를 해가셨었는데요. 요때 상태가 보니까
잇몸 색깔도 훨씬 나아지고 고름도 별로 안 나오고 임플란트의 흔들림도 줄어들었어요. 네, 양자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뼈 밀도에서 칼슘 요실량이 이분도 노란색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5월 달쯤 되니까 1월에 오셔서 재신 거에 비해서 5월에 쟀을 때 한 단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뭘 드셨냐면 카탈리스트를 1일 3회 3알씩 드시는 거고 한 4개월 정도 섭취를 하신 거고요. 엠브로토스는 처음부터 섭취는 안 하셨고 한 중간부터 2달쯤 지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3월이죠. 3월부터 엠브로토스 라이프 한 통을 사서 한 달 동안 드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구독으로 드시면 더 할인받고 좋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라이프 이지로 바꿔가지고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를 또 한 통, 예, 한 달치를 구입해 가셔서 그냥 권장량만큼 그 제품 표기된 권장량 있잖아요. 그거만큼 2개월 섭취하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시고 제가 놀랐던 거는 양자의 어떤 차트가 이 그 비교 분석하면은 안 좋은 것들이 스크롤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보실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좋은 것들 빨강 노랑인 게 이만큼 많았었는데 5월 달 되니까 이게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 정도 제품 가지고도 이렇게 줄 수가 있나? 라고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쉐이크 식사하면서 앞으로 더 어떻게 변화할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이렇게 조금 먹어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47세 때부터 폐경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골다공증이 그때부터 오시기 시작해서 뼈랑 관절에 통증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2000년부터 여성 호르몬제를 3년 동안 복용을 하셔서 이 어떤 폐경 증상으로 인해서 온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골다공증 문제도 좀 개선이 되는 걸 느끼셨지만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드시면 안 좋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중단하시고 골다공증 약으로 바꿔서 또 3년 동안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 약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는 아시나요? 골다공증 약을 많이 드시면 임플란트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뼈 수술을 하면은 골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지는 거라고 해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오히려 이것이 뼈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이라는 것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3년 동안 복용하시고 중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2010년이 되었을 때 이 여성 호르몬제하고 골다공증 약으로 골다공증의 어떤 문제를 많이 개선을 시켜놓은 상태의 T스코어가 마이너스 1.52였습니다. 이 마이너스 1.52라는 수치는 골 감소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골 다공증은 아니고 골 감소 정도까지 끌어올려 놓고 이 약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약을 중단하고 약국 판매용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면서 그냥 건강 관리를 하시고 있는 상태였는데 3년 전부터 제가 이제